안녕하세요. 온라인 기술지원센터 최준석입니다. 온라인 세미나 에이전트 플러그인 동작 오류 관련돼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첫 번째 루차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에이전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본 동작 방식, 그리고 플러그인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윈도우즈 에이전트의 플러그인, 그리고 맥OS 에이전트의 플러그인, 그리고 리눅스 에이전트의 플러그인이 현재 어떤 종류를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쭉 리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플러그인 오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플러그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고 저희 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선 정책 서버는 에이전트 구성 요소와는 상관없는데요. 정책 서버에 연결이 되니까 우선 그림을 추가해 놨고요. 그 아래에 보이는 우선 GN 업데이트, 그리고 GN 스타트, 에이전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GN 업데이트는 이제 에이전트 초기 설치할 때와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구성 요소고, GN 스타트는 단말에 에이전트가 설치되면서 서비스가 등록이 되는데 GN 스타트라는 서비스가 등록이 됩니다. 이 서비스가 윈도우즈 시스템 구동 시에 제일 먼저 호출이 되어서 GN 스타트를 통해서 GN 에이전트와 GN 플러그인들이 순차적으로 구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우측 상단에 GN 어카운트, GN 덤프, GN EXLIB, 스크립트, 유틸 같은 경우는 진연 에이전트가 구동하는 데 필요한 별도 유틸이나 아니면 로그를 수집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인증 연동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에이전트가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상시로 구동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GN 스타트, GN 에이전트, GN 플러그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기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정책 서버는 정책 설정 및 할당, 그리고 이벤트 전송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 서버 다음에 GN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단말이 네트워크 차단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설치 페이지에 접근해서 에이전트를 초기 설치할 때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GN 업데이트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정책 서버 IP가 파일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면 GN 업데이트가 정책 서버에 연결을 해서 정책 서버에 있는 에이전트 설치 파일을 GN 업데이트가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래서 GN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제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GN 업데이트가 에이전트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GN 스타 이제 파일들을 다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 이제 복사를 하게 되겠죠. 복사와 함께 또 하나 하는 동작이 레지스트리에 서비스를 등록을 합니다. GN 스타트라는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요. 이 GN 스타트는 윈도우즈 로그 이제 시스템 구동과 동시에 함께 구동이 되고요. 사용자가 단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 백그라운드에서도 GN 스타트는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GN 스타트는 서비스 형태로 GN 에이전트나 GN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는지, 윈도우즈의 세션이 어떤 상태인지, 사용자가 로그인 했는지 이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GN 에이전트를 구동하거나 GN 에이전트가 정책 서버와 통신이 완료되면 정책 서버와 에이전트가 동작 중이라는 동작 상태 전송을 정책 서버와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GN 에이전트가 비정상적으로 서스펜드 되거나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GN 스타트가 GN 에이전트를 다시 재구동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GN 에이전트입니다. GN 에이전트는 정책 서버를 통해서 정책을 수신하고 수신된 플러그인 정책이나 노드 액션 세부 설정 정보들을 GN 플러그인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N 에이전트가 정책 서버를 통해서 이 단말이 받아야 될 에이전트 관련 정책들, 정책 서버 버전, 에이전트 버전, 노드 액션, 세부 설정 종류, 노드 액션 아이디, 이 모든 것들을 정책 서버로 통해서 수신을 하게 되어 있고요. GN 에이전트가 처리할 부분은 GN 에이전트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드 액션 관련된 부분은 오늘 주제인 이제 GN 플러그인 프로세스 쪽으로 모두 전달을 합니다. GN 플러그인 프로세스는 실제 GN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받은 노드 액션, 정책 서버에서 우리가 노드 정책을 세우면서 노드 액션을 설정하고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드 액션에 대한 정보들을 다 GN 플러그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GN 플러그인은 GN 에이전트에서 전달받은 노드 액션 설정 정보들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GN 플러그인은 우선 이 노드 액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러그인을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OS 정보 수집, 네트워크 정보 수집, 에이전트 인증창, 그리고 프린터 정보 수집, 다양한 플러그인 노드 액션들이 정책으로 내려올 텐데요. GN 플러그인은 각 노드 액션을 수행할 때 필요한 플러그인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플러그인들이 단말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서 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건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무결성 검증까지 수행하고 나서 각 플러그인, 설치한 플러그인들에게 그 플러그인에 맞는 설정 정보들을 통해서 단말에서 노드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플러그인에서 각 노드 액션들이 수행이 되고 나면 수집한 정보나 플러그인이 돌고 나서 어떤 결과 정보들,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수행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책 서버로 업데이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GN 에이전트는 이벤트 처리를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N 플러그인은 정책 서버와 통신할 때 노드 액션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PC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고 GN 플러그인이 프로세스가 돌고 있지 않는다면 이 노드가 받은 노드 정책의 노드 액션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에이전트 플러그인의 종류입니다. OS별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들의 종류가 좀 다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사실 너무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운영자분들이나 파트너 엔지니어 분들도 이 플러그인들이 어떤 플러그인이 세부적으로 있고 이걸 어디에 쓰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ARP 관리 플러그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 OS 종류 모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ARP 관리라는 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단말을 네트워크 제어할 때 기본적으로 센서에서 단말의 ARP 테이블을 변조하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ARP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동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PC를 잘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단말의 ARP 테이블을 수동으로 고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센서에서 단말의 ARP 테이블을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ARP 관리 노드 액션을 통해서 사용자 단말에 스태틱 ARP 같은 게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스태틱 ARP를 해제해버리는 역할,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단된 대상에게는 ARP를 스태틱으로 설정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P 스푸핑이나 스태틱 ARP 등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관리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DNS 제어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프라이빗하게 내부 DNS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 정책에서 사설 아니 공인 DNS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거나 인터넷 사용한다거나 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지정된 DNS만 사용하게 할 때 DNS 제어를 사용하고요. TCP 세션 검사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말에서 발생한 TCP 세션을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인계치를 설정한 후에 특정 인계치 이상 세션이 발생하면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형태인데요. 이 인계치 설정하는 부분이 단말마다 사용하는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실제 이 모니터링해서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사용은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방화벽 제어. 저희가 정책에 의해서 위협이 탐지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단말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버추얼 인라인 방식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단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실제 네트워크 장비 땅까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RP 밤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네트워크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런 형태의 트래픽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어 정책과 동시에 단말에서 사용하는 방화벽을 저희가 제어를 해서 단말에서 위험, 차단 대상 단말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방화벽 설정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단됐을 때 실시간으로 설정을 해버려서 단말단에서 아예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는 데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다음 윈도우즈 보안 설정은 윈도우즈 방화벽이나 원격 데스크톱 설정 등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설정들을 강제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이고,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냥 MS 사이트 통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겠죠. 근데 윈도우즈 업데이트 중에서도 단말에서 업데이트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온라인에서 업데이트하는 경우 그런 업데이트 항목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정책 서버를 통해서 저희는 특정 업데이트 항목들만 별도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윈도우즈 업데이트 플러그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WMI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정보들, 윈도우즈에서 정보가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수집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들을 WMI 쿼리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정책 서버에서 다른 정책이나 통계 정보를 볼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공유 폴더 플러그인은 공유된 폴더 정보를 우선 기본적으로 수집을 하고 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만 허용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네트워크 사용량이 과하게 발생한다거나 그랬을 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 정보 수집은 단말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와 PC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서비스 포트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모니터 정보는 연결된 모니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모양 및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바탕화면 설정을 강제로 변경한다거나 화면 보기 설정을 강제로 변경한다거나 내가 지정한 화면 보기로 설정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무선 연결 관리자 같은 경우는 무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SSID에 접근해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브로드캐스팅 하지 않는 SSID 프로파일을 직접 생성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환경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무선 연결 관리자라는 툴을 제공해서 직접 프로파일을 단말에 설정해주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지정된 SSID, AP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선 랜 제어 같은 경우는 지정된 무선 AP 이외에
AP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백신 정보 수집은 단말에 설치되어 있고 동작하는 백신 정보들을 수집하고 추가적으로 국내 일부 백신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감시 기능이 강제화로 켜게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 로그를 수집해서 정책에 활용한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비밀번호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 등록된 계정 정보의 비밀번호가 지정된 규칙에 맞는지 검사하는 플러그인이고 지정된 규칙과 맞지 않는다면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사용자 알림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보통 대부분 회사에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네트워크 차단된 사용자 같은 경우는 메신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사용자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차단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단말과 센서, 단말과 정책 서버는 정상적으로 다 통신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 센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비관리 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대역이거나 아니면 아직 사용자에게 관리 대역이 아닌 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근데 그 대역에 있는 단말들의 정보도 노드들의 정보도 수집하고 싶어 저희는. 아직 센서는 설치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 해당 대역 에이전트 센서라는 플러그인을 적용하게 되면 그 대역의 하나의 단말에서 센서와 유사한 동작을 하는 플러그인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말이 센서 역할을 일부 해서 단말 차단하는 역할이나 엠맵 스캔 이런 기능을 제외한 기본적인 단말 노드 정보 수집 같은 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가 없더라도 해당 대역의 노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에이전트 센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고요. 수행 조건만 검사 같은 경우는 단말에 지정된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 어떤 레지스트리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지 다양한 조건으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수집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수행 조건만 검사를 활용해서 필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많이 검사들을 하고 계시죠. 특정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 어떤 파일이 존재하고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행 조건만 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수행 같은 경우는 단말에 특정 AD 환경 같은 경우는 AD에서 스크립트를 내릴 수가 있죠. 저희 NAC에서도 단말에게 특정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 단말이 지정된 시각에 시스템을 종료한다거나 재부팅한다거나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 인증창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증은 정책 서버 웹에서 제공하는 CWP 페이지에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차단이 되어야 CWP에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차단된 다음에 인증 버튼 누른 다음에 인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PC 재부팅하면 에이전트 인증창이 팝업되고 그 인증창에서 NAC 인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이전트 인증창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운영체제 정보 수집은 단말에서 수집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OS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계정 정보, 마지막 언제 로그인했는지, 패스워드 언제 바꿨는지, 그리고 OS 버전, 굉장히 많은 정보 수집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웹브라우저 옵션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 엣지라거나 그런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유선 인증 관리자 같은 경우는 원엑스 인증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단말들에게 별도 직접 수동으로 원엑스 설정 같은 걸 하지 않고 플러그인을 통해서 원엑스 인증 설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GTC 모듈을 설치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인터페이스 제어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페이스 저희 윈도우즈에서 보면 유선 어댑터들, 네트워크 어댑터들이 설정을 변경하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어댑터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버린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제어 플러그인이고, 장치 제어는 매체 제어와는 조금 다르게 윈도우즈나 맥의 장치 관리자에 등록되어 있는 장치들을 제어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 안에 있는 장치들을 사용 안 함을 강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장치를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이고요. 파일 관리는 특정 파일을 실행하거나 복사하거나 할 때 사용하고, 파일 배포는 사용자 단말에 특정 파일을 복사한다거나 다운로드하게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프로그램 제거는 윈도우즈 단말에 프로그램 제거 메뉴에서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게 해주는 플러그인이고요. 프로세스 강제 종료는 지정한 프로세스가 만약 프로세스 리스트에 표시가 된다, 구동이 된다, 그러면 강제 종료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PC에 설정된 프린터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필수 소프트웨어 검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수행 조건만 검사라는 플러그인이 있었죠.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필수 지정되어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들을 검사하는 플러그인이고, 하드웨어 정보 수집은 OS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정보, CPU, 메모리, 디스크, 다양한 하드웨어 정보를 수집하는 플러그인입니다. 호스트명 변경은 말 그대로 호스트명을 변경하는 플러그인이고, 맥OS와 리눅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 OS를 업데이트 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을 쭉 보시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이 있고, 그 다음이 맥, 그 다음이 리눅스인데, 전체적으로 윈도우즈 에이전트 기준으로 해서 기능들을 다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 플러그인 오류 형태 몇 가지를 좀 추려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치 제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장치 차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예외 처리되어야 되는 장치가 차단되는 그런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오류 형태는 다 조치가 된 사항들이고요.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 일부 소프트웨어 정보가 수집이 안 되거나 갱신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수행 조건만 검사로 여러 개의 검사를 했더니 특정 결과가 정보가 이제 잘못 수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이전트 인증창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인증 후 인증 연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 연동 동작이 같이 인증 후에 되어야 되지만 인증 후 실행 옵션이 동작하지 않아서 인증 연동이 안 됐었던 경우, 운영체제 정보 수집에서는 운영체제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경우나 수집이 안 되는 경우, 유선 인증 관리자 같은 경우는 재인증 이벤트에 인증창 팝업이 되지 않는 증상, 인터페이스 제어는 의도하지 않는 인터페이스가 차단되는 현상, 모양 및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화면 보호기나 바탕화면 설정을 특정 파일로 변경하는 명령을 설정을 했는데 그 설정대로 일부 PC들이 설정되지 않는 현상, 공유 폴더 해제는 예외 처리, 공유 폴더 해제해서 예외 처리를 했는데 예외 처리되지 않고 해제돼 버린 현상, 백신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백신 실시간 감지 등 연동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윈도우즈나 맥 장비, 리눅스 장비들의 보안 설정들이 계속 추가되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발생하면서 윈도우즈에서도 제공하던 API가 제공되지 않고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호행하다 보니까 일부 플러그인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트너 엔지니어분과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저희가 분석했던 저희가 파트너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노션 페이지인데요. 이 이슈는 웹콘솔에서 모양 및 데이터 설정, 노드 액션을 사용하여 노드 화면 보기 이미지를 업로드했고 노드 액션을 적용했으나 맥OS 단말에서 해당 화면 보기 노드 액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사항은 발생 범위를 확인했고 테스트 단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 테스트 단말들을 확보하여 재원 요청을 했고요. 내부 맥OS 단말에서
화면 보기 노드 액션 기능 테스트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객사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다시 받아서 화면 보기 노드 액션을 그 파일로 설정을 했더니 동일 증상이 확인됐었고요. 에이전트 디버그를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디버그 상으로는 모든 노드 액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했던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동작이 안 됐지만 디버그 상으로 동작된 게 확인되어 디버그 쪽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쪽 추가 분석을 했더니 설정한 해당 파일이 맥 OS에서 열리지 않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확인돼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맥OS 단말에서도 그런 이미지 파일 체크하는 부분,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정됐는지 노드 액션을 적용하고 나서 체크하는 로직을 노드 액션에 추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서버 부하 현상이 있었는데요. 특정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정책 서버의 부하가 갑자기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래서 정책 서버 시스콜렉트, 그러니까 정책 서버에 이제 덩크를 현재 상태 덩크를 뜬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콜렉트를 수집해서 로그를 분석했더니 특정 로그가 다수 발생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샌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정책 서버에서 에이전트 정책을 내려보내는 이벤트인데요. 이게 다수 발생하게 되면 정책 서버에서는 쉴 새 없이 에이전트 쪽으로 프로파일을 보내고 그 프로파일은 DB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읽어와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정책 서버에서 부하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프로파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봐 에이전트 쪽 특정 동작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해서 에이전트 로그도 수집을 했습니다. 2초마다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프로파일을 수신하는 부분이 확인됐고요. 왜 에이전트 프로파일이 계속 요청이 됐는지 정책 서버와 에이전트 로그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시점에 이 프로파일이 계속 발생하는지를 비교를 했더니 에이전트 정책 서버 업그레이드 이유가 아닌 업그레이드 전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쪽으로 초점이 모아져서 에이전트 쪽 행위가 있은 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에이전트 정책 분석을 해봤더니 인증과 관련된 플러그인의 수행 주기 설정이 잘못돼서 에이전트 정책이 가닥에 발생한 이슈로 확인이 됐고요. 수행 주기라는 것은 모든 플러그인, 일부 항상 수행을 적용하는 일부 플러그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인데 에이전트 인증과 관련된 플러그인에서 이 항상 수행이라는 수행 주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주기로 이벤트를 정책 서버로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와 협의하여 이제 에이전트 플러그인, 인증 플러그인은 짧은 주기로 그런 인증 이벤트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플러그인 분석 사례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플러그인 오류 부분 그리고 플러그인 중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